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직원이 제가 특별히 부탁했어요. 젊은 직원인데 사실 누가 앞에서 이렇게 뭐 강의한다고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좀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볼 직원이고 같이 좀 잘 해가지고 좀 샤인 블루베리 하는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간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밭에 한 번씩 가보면서 자판도 설명을 드리고 손님 오면 이렇게 설득을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바쁘면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한 거고 혹시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질문들이 많았던 거 또는 이게 뭐였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 아까 동해 피해나 또 계약이 관리, 뭐 pH, 상도 관리, 그리고 뭐 천근성이다, 수확후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샤인보다는 동해에 강해요. 사실. 근데 영하 3도나 영하 5도 같이 떨어져야만 수량성이나 냉해 피해를 받아요. 반면에 샤인은 그것보다 조금 5도나 이런 쪽으로 떨어졌을 때 냉을 받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지역 노지 비가림 같은 경우는 냉할 피해에 좀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개화기 때 혹시나 영하로 떨어지면은 냉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재작년에는 4월 중순 이후에 영하 1도로 떨어졌었어요. 그때 냉해 피해를 조금 받아서 블루베리 수량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4월 달에 냉해 피해, 특히나 영하로 떨어지는 게 예상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블루베리는 반드시 아까 해저 추출물이든 좀 예방 차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토살병이들 많이 생기는데 그 예. 원인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H에서 갑작스럽게 잎이 노래지거나 생육 상태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육 관리예요. 생육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약하기 때문에 병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단순하게 이건 무슨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건강할 때 병이 들어오고 약할 때 병이 금방 오는 것처럼 좀 생육 상태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비료나 다른 이제 물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산 지역은 보통 작년 기준으로 5도, 3도, 8도, 8도 작년에는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동해 피해를 블루베리는 받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이제 4월 9일, 4월 19일 이 시기가 저희는 이제 개화기를 볼 수 있어요. 학산 지역은. 그리고 4월 28일 경우에 여기 이제 꽃이 피면서 개미가 붙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개미가 많은 거는 진딧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딧물은 항상 진딧물 끝에서 이게 당이라고 설탕 같은 걸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진딧물이 그 설탕을 좋아해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딧물이 보인다 싶으면은 진딧물 약재를 방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잿빛 곰팡이는 꽃 착과가 돼서 꽃 끝이 마르면서 여기 곰팡이가 붙어요. 그러니까 착과가 된 이후에 잿빛 곰팡이 약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꽃을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지만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꽃이 착과가 되고 나서는 잿빛 곰팡이 약제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린재 방제예요. 그래서 노린재 방제가 왜 중요한지 아까 그 농캠에서 얘기했잖아요. 향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 노린재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노린재가 찍으면 그건 터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입상수화제 제형이나 양량이 적은 걸 하셔야 분이 덜 밀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볼리암, 타고당, 펜텀이다, 직협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분이 덜 밀리기 때문에 권장하는 거고 양량이 적은 볼리암 타고 같은 경우에도 분이 덜 밀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확 전 PLS 때문에 수확 3일 전 약재들이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블루베리를 계속 수확하는데 이 약을 그걸 따지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확이 제일 기간이 짧은 약재들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 그런 약재들을 혹시나 나는 수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재 방제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수확 전 약재 위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분성 작물이고 pH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pH를 낮추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한을 많이 쓰셨잖아요. 항상 한번 유한을 많이 쓰셨는데 유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한을 조금만 과하게 써도 잘 터져요. 이게 약간 무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은 좀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황이나 그리고 질소 인상 관리가 16, 17 들어있는 비료들을 많이들 교육도 하고 권장하는 게 비료가 요속기가 세면 터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유한은 가능하면 조금 지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블루베리에는 16, 17 해서 그런 비료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pH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 이하를 권장하기 때문에 황을 많이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가루황과 입상황의 차이가 있어요. 요소를 가루황 같은 경우에는 식재할 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흡수도 좋고 미리 이렇게 구덩이에 파서 뿌리는 게 좋기 때문에. 반면에 가루황을 뿌리게 되면은 날리잖아요. 그래서 뿌리기 어렵고 매년 뿌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입재로 된 황 제품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니까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블루베리는 황 계통을 뿌리셔야 pH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월 달이 오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황을 통해서 pH 조절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잎이가 노라지는 경우는 아까 교육을 처음에 했었지만 미량 요소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붕소다, 몰리브덴이다, 뭐 아연이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비료들이 뭐 국내산이다, 수입제다 이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량 요소 12를 조금 해주시는 게 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블루베리는 급격히 노래져요. 갑자기. 뭐 다음날 가서 갑자기 노래지는 거를 어떻게 방지하는 거나 연면 시비를 하시는 건 처음부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듭 얘기하지만 황 시비가 아주 중요하고 미량 요소 시비가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는 5, 6월 달에 꽃이 피고 6월 말이나 7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요 수확이 끝난 시점이 7월 달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온도가 맞춰주고 뿌리가 발생하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신초나 슈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년 꽂는 분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 5, 6, 7, 8 한 6개월 동안을 비료를 꾸준하게 밀어줘야 이 내년 꽂는 분화 시기에 비료가 부족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은 7월달 가면 약 한 번 치고 끝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 꽂는 분화 시기에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조금 적절하지 아직까지는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 특히나 많이 찾으시는 거 바사코트다, 원샷이다, 용텀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6개월짜리 완효성 비료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꽂는 분화기에 비료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꽂는 분화기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짜리 비료들을 조금 사용을 하셨던 거고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블루베리는 이렇게 무늬가 많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에 당장 이제 메리트성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 메리트성 처리나 아상 처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 아상 처리는 많이 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 지역은 샤인머스켓 산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상 처리라는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이제 가지도 부러지고 이제 아직까지 숙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이게 메리트성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 메리트성 처리는 결국에 발화촉진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3년생 미만, 아까 5년생부터는 세력이 좋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우스는 조금 온도가 안 받쳐주니까 매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한 4년생, 5년생 미만은 아직 세력이 적기 때문에 이 메리트성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까지 1차, 2차를 살포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조금 추워요. 조금 추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늦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수액 이동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1회 정도를 하셔야 발화가 잘 올라오면서 잎눈이나 이 전력이 잘 돼요. 그래서 보통 메리트청 1리터 가지고 물 1리터 1대1로 혼용하셔가지고 보통 부치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스펀지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가요, 양념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붓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한번 바르시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2차로 한번 하시는 게 정확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메리트청 처리할 때는 어쨌든 힘을 받는 거잖아요. 눈에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을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저희 지역 장안 같은 경우에 물이 항상 부족하대요. 이 시기에 가장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최하제 처리, 메리트청 처리할 때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셔야 이 약효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발화 촉진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메리트청 처리는 1대1로 찍고 물을 공급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우리 지역은 3년생 미만이 많다고 했잖아요. 3년생 미만이 많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 약해요. 그래서 이 종 피해가 작년에 되게 많았어요. 무늬도 되게 많았고 이 가지가 일단 약해 보이기도 하고 이때 세력이 약할 때 좀이 이게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여기서 이게 진액이 나오겠죠. 수액 이동기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물이 계속 줄줄 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스미치온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스미치온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스미치온이나 아까 호랑 하늘소 때문에 애니추이나 나방 때문에 같이 하거든요.
정심하면 진짜 수반 주사를 찔러놔야 돼. 그냥 주사기로 밀어 넣어야 그 안에서 얘가 약효를 받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세력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찌감치 수미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흠법, 목면 시비 해가지고 흠법 전착제까지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거뭇거뭇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습이 나오고 이 살이 터 있잖아요. 포도 같은 경우에 여기 습이 나오니까 마르면서 당연히 곰팡이가 피겠죠. 그래서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소독이나 제피 곰팡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항은 비닐이 샀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피 곰팡이 약을 이렇게 곰팡이 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액 이동 3월 중순 이후에는 제피 곰팡이 약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 당연히 수액이 맺히면서 하는 거는 일액 현상이라도 하는데 요거는 잘 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알간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비 현상이라는 거는 이 나무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세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액 일비 현상 거의 뭐 되게 조금해요. 이런 것들이 습이 맺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곰팡이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벌레 아니냐, 병 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요게 마른 거예요. 요거가 마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피 곰팡이 약은 1, 2회 정도 약제 상포를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요거는 그냥 마른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 이게 아래에 찍어서 이렇게 산란을 하거나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그리고 노린재는 긁겠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그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진딧물 피해가 있어요. 진딧물 피해. 포도에 진딧물을 약간 이제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도 물론이고 약재도 따로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진딧물 피해가 있어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1차 지배된 처리하고 알이 좀 벌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그 진딧물 약재를 방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잘 보시면은 이 진딧물이 있어요. 그 진딧물 약은 노린재 약에 준해서 약재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색 날개 노린재는 요 진딧물 그리고 꽃매미 같은 친구예요.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노린재 목에 진딧물, 노린재 목에 꽃매미, 노린재 목에 매미충 해서 결국에는 노린재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노린재 약에 준해서 약재 방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보시면은 노린재는 침을 꽂아요. 그러니까 쪽쪽 빨아먹거든요. 반면에 이 나방은 애벌레잖아요. 애벌레는 긁어먹어요. 딱 보면은 나방 피해죠. 긁어먹은 거는 나방 피해다가 나방약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저도 정확히 뭐 판단을 못해서 아실 거예요. 요거 잎이 노래지니까 뭐 칼슘제 주고 마그네슘 주고 약을 줬지만 여기 계시는 누구랑 같이 현미경으로 찍어보고 해가지고 그게 응에 있더라고요. 응에 있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포장에 가서 근질근질하다, 응애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고 아주 그거는 좋은 방법이죠. 반면에 잎이 상태가 이것도 흡집을 하기 때문에 엽색이 쪽쪽쪽쪽 빠져요. 이건 앞면 뒷면 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잎 뒤에 거미줄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응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샤인머스켓은 고온으로 인한 응애 피해가 심했어요. 가능하면은 꽃 피기 전에도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건 좋고요. 그리고 척과된 시점에 1차 지배 처리할 때 진딧물 약제 할 때도 할 수는 있는데 작년에 심했다는 포장은 하시는 게 좋고 안 되더라도 6월 말부터는 적극적으로 응애약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봉지 시우기 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약흔이 많이 배겨요. 약흔. 이게 포도는 당연하지만 이게 MBA를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척과된 이후에 수화제 사용 거의 안 하시죠. 당연히. 근데 혹시나 이 나르겐이나 이렇게 가루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흔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앞선 우리 그 드림하블로 환경팀장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곰팡이 폈잖아요. 봉지 씌우기 전에 약재 살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1회 내지 2회 정도 한 번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맑은 날 안 하고 빨리 마르지 않으면은 안에 당연히 봉지에 습이 차잖아요. 당연히 곰팡이 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중에 한번 봉지 내가 쓱 벗겨봤어. 벌써 안에 곰팡이 필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알을 빼내야 돼요. 이런 염려가 있는데 샤인은 또 좋은 게 이게 터지면 물이 줄줄 새진 않아요. 그것만 곰팡이 옆에 그것만 이게 알속기로 빼놓으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봉지 씌우기 전에 적극적으로 곰팡이약, 탄저병약, 병의 위주로 약재 살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착제를
사실 MBA 이런 거 절대 안 쓰지만 샤인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약효가 훨씬 다 흡수되고 흡착되면서 약효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 MBA도 분이 나는 것처럼 저 개인적인 판단은 샤인도 이렇게 허옇게 분이 나는 것 같아요. 분이 많이 나면 보기도 좋지만 당도가 오르잖아요. 샤인도 이 당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이 전착제를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샤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필요하신 경우에 써도 상관은 없어요. 빨리 마르고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착제 사용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주의해서 쓰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봉지 씌우고 나서는 브루도액을 살포를 하셔야 돼요. 봉지 씌운 이후에 보통 잎색이 빠져요. 왜냐면은 포도 알이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 키우려면은 이파리에서 엄청 힘든단 말이에요. 입이 힘들면 여기서 엽색이 빠지죠. 또 요 시기 봉지 씌운 건 6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7월 달부터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이 엽서 피해 잎이 타요. 잎이 타버리면은 어쨌든 잎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과일을 익히기 힘들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 보르도액을 살포를 하시는 거예요. 봉지를 씌운 이후에 보르도액을 살포를 하시면은 어쨌든 봉지 씌워서 샤인에 오염될 염려가 없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보르도액 쓴 잎 같은 게 잎이 시커매져요. 우리 MBA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은 아시지만 보르도액을 치는 게 아주 좋죠. 그리고 MBA는 실질적으로 7월 이후 전에는 적극적으로 살포하셔도 되지만 보르도액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샤인의 경우는 봉지를 씌운 이후에 보르도액을 적극적으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퍼온 건데 약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약재 제형이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약해를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나 저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잎을 따도 되지만 전화를 주세요. 어쨌든 저희 직원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농사를 조금 도움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잎이 이상하다, 과일이 이상하다 했을 때 전화를 주시면은 당장은 못 가더라도 저녁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방문을 하니까 그 부분은 혹시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아까 1차 지배인 처리에 진딧물 발생할 수 있다. 샤인도 진딧물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정 시 이 전정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수액이 나오니까 밑으로 흐르잖아요. 곰팡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정하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자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금 유의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2021년이에요. 재작년. 재작년에 저희 4월 15일 영하 1도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샤인은 냉해를 많이 받았고 우리 지역도 아직까지는 영하권에 떨어질 4월달에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아까 초장에 우리 교육했었던 말씀처럼 동해방지 저희 영동군에서는 동해방지 약재를 아카디안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3월달에 저희가 다시 저희 학산면도 분배할 건데 그런 약재를 가지고 계시다가 영하로 떨어진다 뭔가 염려가 된다 싶으면은 미리미리 약재 살포하시는 게 동해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이게 첫 번째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얼마 안 오실 줄 알고 좀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오프라인 교육을 조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시면 당연히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때가 됐을 때 저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농가들 1, 2 찾아뵙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설명하기에는 손님이 계속 오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을 준비했으니까요.